자, 계속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된 다음에 설치 계획까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삥을 뜯을 것이냐라고 하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 이 얘기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삥을 뜯을 거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될 테고요. 그때 납부할 때 현금으로만 납부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 아니다. 물납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외의 장점 이렇게 받은 돈이나 땅을 가지고요. 행정청에서 앞에서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설치 계획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일 첫 번째 이슈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설치 계획도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 부담 구역 관련해서 아까 논의를 해봤었죠. 설치 계획까지 지금 수립이 자, 그리고 나서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된다. 자, 올해 나왔던 문제죠. 200을 초과하는 신축, 증축. 해서 개발 행위가 많잖아요. 개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용지를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축물에 신축이나 증축 그리고 포인트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이 30일에 때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라고 하는 거 요거 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칙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기에 예외 항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게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건물은요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괄호 열고 점점점은 기반 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제가 괄호로 표시를 했냐면 한두 개가 아니야. 한 몇십 개 됩니다. 한 4, 50개 돼요.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시험에 점점점은 기반시설 유발하는 그런 시설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서 나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오른편 가셔야 됩니다. 작년에 31회 때 이게 나왔어. 그럼 이제 응용 들어가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자,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건물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 쟁점을 삼아냈던 것이 기반 시설 유발 개수. 자,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형입니다. 자, 우리가 건물의 종류를 아직 공부하지 않았어요. 토지의 종류로서 용도 지역만 몇 번 하셨습니다. 만약에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려버리면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건물의 종류에게는 건축업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자, 일단은 건물의 종류 겁나 많습니다. 우리 건축법자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31개인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뼈대가 잡혀요.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 유발기에서 2.1이라고 해서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건 저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나이트클럽, 무도장, 무도학원, 춤배운 학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위락시설이 되게 돼요. 그래서 위락시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따져묻지는 않고요. 결국은 기반시설 유발계수 파트에서는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 큰 순서, 숫자 같은 것끼리 해서 개별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순서를 외우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입니다. 어찌됐든 자 위락시설 가장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1.9라는 숫자가 있고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1.9에 해당하는 게 관광 휴게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서 자 이게 이제 야외에 설치된 관망탑 이런 것들이 관광 휴게시설이야.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 거기에 200을 초과한다고 했을 때 1.9라는 숫자에 비례해서 이제 초과하는 면적 200을 초과하는 면적까지 비교 곱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1.6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요. 제2종 근생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음식점, 식당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2종 근생시설의 일종입니다. 자, 지금 제가 건물의 종류를 예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외우시는 건 거의 불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상당수 분들이 건물의 종류라는 개념을 거의 다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어쨌든 2종 근생시설, 일반 음식점 등을 의미하게 된다. 뉘앙스만 가는 거야. 해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1.4 네 번째 그룹은요. 바로 운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속터미널이라든가 공항, 항만 등의 용도로 건물을 쓰게 되면 그걸 우리가 운수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뒤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그룹 운수시설 등 이렇게 보셨고요. 다섯 번째 그룹 1.3이라는 숫자를 주고요. 바로 일종 근생시설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 근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의원, 한의원 뭐 이런 것들이 일종 근생시설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할지라도 그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이종 근생시설, 운수시설, 일종 근생시설 해서 지금 우선 5개 캐치면 위, 관, 이, 운, 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머리글 따서 이제 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 관, 이, 운, 일 해서 이게 뭐라고요? 순서야. 위에 있을수록 더 많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된다. 같은 면적으로 전제했을 때 이렇게 갈 테고요. 아직 5개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게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거, 뭐 호텔, 모텔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그 등급이 의료시설, 병원 등을 얘기합니다. 아까 의원 등은 일종 근생시설이고 병원 등은 의료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그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시설이라는 그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통신시설도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럼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니까 일정하게 자 어떻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0.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단독주택 원매 얘기 겁나 종류 많네요. 그래서 15개입니다. 못 외우십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0.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 그룹인데요. 바로 창고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은 기반시설 유발 개수 보통 순서를 매기거나 두 개를 딱 던져놓고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위관 이운일 숙의 방단창에서 숙박시설, 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 단독주택, 그다음에 창고시설까지 숙의 방단창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관이윤일 숙의 방단창이라고 외워두시게 되면 이게 기반시설 유발에서 거의 다 해결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위관이윤일 숙의 방단창, 위관이윤일 숙의 방단창, 위관이윤일 숙의 방단창이라고 외웠다고 전제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해야 될 것이 나머지 항목이야. 운수시설이랑 같은 애가 뭐가 있냐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이게 전시장, 공연장, 동식물원 등을 가리켜서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부릅니다. 종교시설은요 대형 교회, 대형 사찰 등을 의미하게 되겠죠. 성당 이런 것들 큰 것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쓰레기 처리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문종자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종 근생수와 똑같은 값을 보여주는 것이 판매시설, 백화점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다 외우셨어요. 위관, 이운일, 그다음에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하시게 되면 기반시설, 유발개수 총 10개 그룹으로 높은 거 낮은 거 다 비교를 하십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구질구질하게 위락시설보다 더 큰 것도 이제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장의 경우 그 공장에서 뭐 오염물질을 얼마나 내뿜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자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시고 운문종자 일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렇게 외우시는 거. 이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은 지금 한 7, 8년 사이에 한 5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 문제를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위관 이운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이종건설시설, 운수시설, 그 다음에 일종 건설시설, 그다음에 숙의 방단창 이래서 숙박 의료, 방송통신시설, 단독주택, 그다음에 창고시설까지 위관 이온일 수기 방단창을 썼고요. 운수시설이랑 같은 게 운문종자, 그다음에 일종 건설과 같은 것이 판매시설에서 일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관 이온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위관 이온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을 이렇게 열심히 외웠더니만 갑자기 시험 지문에서 교육연구시설이 튀어나온 경우 있습니다. 묘지 관련 시설이 장례시설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 톡톡톡 튀어나옵니다. 환장하실 거 없습니다. 자, 뭔 얘기냐?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얘가 대표값이고요. 나머지 14개가 단독주택과 그의 친구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위관 이온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과 똑같은 형태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논리고죠. 그래서 결국은 위관 이온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안 외운 것은 모두 뭐랑 같다?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관 이온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중얼중얼중얼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거의 50%의 확률로 출제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위관 이온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 모르면 다 단독주택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 통계적으로 너무 많은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이거 이렇게 안 외우시게 되면 이 문제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위관, 이운열, 수기, 방단창, 원문종자 일판에서 대신 이 숫자는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려. 순서 외우는 것도 겁나 어려워. 그래서 위관, 이운열, 수기, 방단창, 원문종자 일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어떤 논리 구조냐? 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됐다. 설치 계획도 수립이 됐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200을 초과하는 신청 주행을 하는 사람 원칙적으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데 자, 지금 그 구체적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되는 거냐? 200을 초과하는 면적에다가 바로 이 숫자를 붙여야 돼.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해서 순서만 기억하자. 위관, 이온일, 수기, 방단창, 원문종자, 일판 요렇게 외우시게 되면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위관, 이온일, 수기, 방단창, 원문종자, 일판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건축법 등을 공부할 때 한 번씩 계속 살을 붙여서 갈 거예요. 그래서 1년 공부하셔서 2년 공부하셔서 이 건물의 종류를 줄줄줄 외우는 것은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봐야 되니까 일단 위관 이온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해보셨어요. 자,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 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을 초과하는 신청 주택 위관 이온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런 식에 따라서 일정한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납부할 금액이 특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현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납부라고 하는 거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거 현금 납부 말고요 물납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이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은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 대상 토지 혹은 그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24, 25의 연속 나왔던 쟁점 바로 물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설 부담 구역 안에서 200을 초과하는 신청 주객을 합니다. 이분이 돈 쌓아놓고 꼭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축비도 부족한데 또 돈 내라 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때 토지, 자,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토지, 그 건물 짓는 토지 일부를 떼내서 납부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딴 데 비슷한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 비슷한 토지로도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물납이라고 정의를 하게 돼서 물납 24, 25 연속 나왔던 주제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보통 현금 등으로 받거나 돈 토지로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이나 토지를 가지고 행정청이라고 하는 데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기반시설 종류를 공부할 때 종류가 너무 엄청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7개의 그룹으로 기반시설을 분류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7개 그룹.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이라고 하는 거, 공간시설이라고 하는 거,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공급시설 이런 식으로 쭉 분류했었죠. 방제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 기억을 해달라라고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환경기초시설 앞에 뭐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부터 먼저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폐폐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그다음에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 아 저거 있었구나. 자, 지금 이제 도종장, 그래서 도축장이라고 하는 종합 의료 시설, 장사 시설까지 도종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죠? 위생과 관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인가? 보건위생시설인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해서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얘기 나온 김에 가서 계속 봐야 돼.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하고 있다는 기적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앞으로 넘겨볼게요. 해서 지금 어디 가서 봐야 되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요거 이제 중에서 기반 시설의 종류 관련해서 가면서 심심하니까 몇 개 설명드려 볼까요? 도로는 7개의 도로로 분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광장은 5개 광장으로 분류가 되게 된다. 요런 것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 정정은 세분할 수 없다. 그리고 기반 시설의 종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외울 수 없지만은 환경 기초시설과 보건위생설이 맞나? 갑자기 제가 지금 20년 했는데 헷갈리게 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구장창 해도 또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 자연스럽게 해서 자, 이 볼까요? 기반시설의 종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이구나. 보건위생시설.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의 도종장이라고 해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거, 환경기초시설에 나왔던 것이 하수 폐폐빛이라고 해서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 그리고 자, 교통시설의 일정인 도로는 7개의 도로로 분류가 되게 된다. 광장은 5개의 광장으로 분류가 되게 된다.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반시설 종류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왜?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전제가 됐을 때 지금 삥 뜯어가지고요. 결국은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 이 기반 시설 어디까지 그 돈으로 설치를 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 시험용으로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제외라고 하는 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가 될 수 없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얘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공부한 주제 확인하면서 마쳐볼까요? 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부족하고 설치 곤란,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용적률 50% 강화 적용 있었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완환 개인.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건 시장 등 수립하고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냥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1년 내에 이런 기반시설 설치객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을 초과하는 신청 축행에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야 되는데 아까 아직 안 나왔던 주제 점점점은 제외한다. 키워드 뭐라고요? 제외라는 단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다 설치 비용 내지 않.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외웠던 순서 가볼까요? 위관 이윤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르면 단독과 같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제 자 물납 인정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반설의 설치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떤 기반설 설치하느냐 다 설치합니다. 6개 7개 외울 거 없어요. 자 여기서 외워야 할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설치할 수 없는 기반시설 하나입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설치할 수 없다. 26회 때 마지막 쟁점을 삼아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영역하고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 외우십니다. 도로, 공원, 녹지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말리고요. 지금 딱딱 포인트만 가지고 가더라도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최소 한 뭐 10개에서 15개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때 쓸데없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뭐 이런 것들을 외워버리게 되면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책 보실 때는 이해가 되시지만은 자 돌아서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포인트들을 대략 중얼중얼 이렇게 읊어낼 수 있을 정도 숙달이 되셔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숙달을 해도 경우에 따라 결과가 안 좋은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개발 행위 허가 관련한 쟁점하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주제까지 정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도시개발법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